안녕하세요. 토익 기초연구소 영준쌤입니다. 자, 오늘 10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가볍게 풀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ABCD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 관련된 문제고요. 빈칸 앞에는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가 와 있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youth, 젊음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빈칸은 앞에 전치사와 그리고 그 뒤에 명사 사이에 들어오는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랑 명사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품사를 떠올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소유격을 떠올립니다. 그죠? 근데 보기가요, ABCD가 다 소유격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바로 뒤에 주어가 누구죠? Miss Cho. 여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누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가 그녀랑 그 이렇게 두 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니까 바로 찍으시면 안 되고 그 뒤에 성별이 나와요. 여성분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스가 나오고 남성분이면은 미스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골라야 된다. 그죠? 내용을 좀 보면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죠? 조 씨는 has already become 이미 되었다. 뭐가 되었냐면은 quite well known 꽤 알려진 상태다. 어디에서? in the industry 업계에서. 좋습니다. 자, 102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BCD를 보니까 다 다른 보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죠? 해석을 하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now라는 부사가 있고 그 앞에 누가 있죠? are,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 우리가 보어로 보통 누구를 많이 쓰죠? 네, 바로 비동사는 형용사 보어를 제일 좋아함.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중에서 형용사가 아닌 게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제 눈에는 딱 하나 보이거든요. 네, 바로 어디? B, hesitate. hesitate는 동사입니다. 주저하다. 그래서 B는 지우고요. 동사로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이 다 형용사인데 우리가 보기를 살짝 정리하고 갈까요? temporary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임시적인 좋아요. 그리고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혹은 이제 사람들하고 약속 잡을 때는 시간이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리고 D administrative는 뭐 행정상의 이런 식으로 해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요 라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동사 뒤에 알맞은 형용사를 넣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주어를 찾아야 되죠. 그럼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네, 맨 앞에 있습니다. Most of the handouts. 우리가 보통 나눠주는 프린트물, 유인물을 우리가 보통 handout이라고 그러고 handout의 대부분은 어떻게 된? shared, 공유된 PP예요. 공유된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 recent finance seminar. 최근에 있었던 금융 세미나 동안에 공유된 대부분의 핸드아웃은 now 이제 뭐 한다? 그죠? 이용 가능하다. 어디에서? 회사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정답은 누구? C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저희가 지금 어렵지 않게 풀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해석 문제니까 읽다가 이렇게 보면 shared라는 단어가 동사로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아랫줄에 are 비동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most of the handouts 다음에 shared를 봤을 때 동사가 아니고 바로 공유된 이렇게 PP로 해석이 되는 분들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게 아닌 분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토익을 하신 분들은 해석 문제든 품사 문제든지 간에 문장 구조가 눈에 한 번에 잘 안 들어오면 문장에 진짜 뼈대가 되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뼈대가 되는 동사는
여기 보이는 비동사 있죠. 일단은 비동사가 보이면은 이 비동사가 관련된 그 구간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일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푸실 때 해석해야지라고 딱 바로 접근하셔도 좋지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쓱 훑다가 앞에 shared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데 의심은 하셔도 좋지만 뒤에 쭉 갔을 때 비동사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진짜 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앞에는 다 주어랑 관련된 영역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103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자, ABCD를 보니까 evaluate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품사 문제고요. 빈칸을 보니까 대놓고 명사 자리네요. 그죠? 그럼 보기에 명사가 아닌 것들을 먼저 지어봅시다. 대표적으로 A죠. evaluate는 동사로 무언가를 평가하다죠. 평가하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B, C, D가 명사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 evaluation은 아주 유명한 명사죠. 얘는 대놓고 얘는 평가라는 명사고요. 그리고 C는 동사 evaluate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동명사로 사용을 하면 무엇을 평가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솔직히 잘 안 어울립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C도 우리가 지우고 갈게요. 그럼 이제 D가 남았네요. evaluator. 이 친구는 명사로 평가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빈칸 앞에 있는 요 단어의 뜻만 알아도 정답이 골라질 수 있거든요. thorough는 철저한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철저한. 그러면은 철저한 평가 그리고 철저한 평가하는 사람 당연히 누가 정답이겠어요? 바로 B가 정답이죠. 네, 좋습니다. 뒤에 문장 좀 더 볼까요? 철저한 평가. 뭐의 철저한 평가? 제한된 proposed budget. 예산. 그러니까 제한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평가.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will be completed. 완료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 by finance team. 재무팀에 의해. 언제? before a final decision is made. 이때 before는 접속사고요. 그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자면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무팀이 이 제한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를 완료할 거다. 수행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4번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풀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ABCD를 보니까요. 다 뒤에 E, D가 붙어있네요. 네. 그리고 빈칸 앞에를 보니까 has been이 보입니다. 그러면 has been 그 다음에 ed가 다 붙어있으니까 여기는 pp 자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방향은 주어 앞에 있는 리베라시 보이죠? 주어가 뭐뭐 되었다.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appointed는 어떠한 직책이나 자리로 임명되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리고 informed는 통보받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delayed는 지연되다. retired는 은퇴되다. 이런 느낌이죠. 수동태 느낌을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 어울리는 건 뭐죠? 지연되는 건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문장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엄청난 단서가 나왔어요. 바로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to가 나왔다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단어 끝에 있는 pp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맥락상. 뒤에 조금 더 보면은 디렉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관리하는 감독관이죠. 뭐에 대한 감독관이냐면 of operations, 운영. 그래서 운영 감독관, 운영 이사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리로 어떻게? 임명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뭐한 이후에? following은 after랑 뜻이 똑같아요. 뭐한 이후에 last quarter's performance review. 지난 분기의 실적 평가 이후에. 네, 좋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통보받았다라고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해석 문제는 가장 잘 어울리는 딱 들어맞는 정답을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애시당초에
be appointed to 어디 어디로 임명되다 요 표현을 알고 있는 문제였으니까 be가 조금 거슬리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잠시 내려놓으시고 요 표현을 깔끔하게 암기해 주시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5번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BCD 보기를 보니까 efficient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품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고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앞에 비교급을 나타내주는 more 그리고 빈칸 뒤는 접속사 than이 보입니다. 대놓고 비교급 표현을 골라라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비교급 표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단어가 긴 경우는 앞에 이렇게 more를 써주고 뒤에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단어가 짧으면은 형용사나 부사 뒤에다가 이렇게 er를 붙이고요. 근데 지금 단어가 다 길죠. 그러니까 당연히 more를 앞에다가 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골라야 돼요?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빈칸 앞에 more 있죠. 요 more 이 more를요 여러분들 지워버리세요. 과감하게 얘를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혹시 그럼 지우면 어떻게 문제를 풀죠? 그 빈칸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떤 동사죠? 비동사죠. 지금 이렇게 비동사가 보이는데 우리가 비동사 뒤에는 누구를 제일 많이 쓰죠? 맞습니다. 형용사를 쓰죠. 그러면은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들 그냥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라고 써놓을게요. 이 두 동사가 있을 때는 누구? 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비동사 뒤에 짝꿍을 맞출 수 있는 보기 중에서 형용사를 우리가 하나 고르면 되는데 어디 있나요? 바로 C 여기 있죠. efficient.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A는 efficiency는 명사죠. 그죠? 효율성 이런 느낌이고요. B는 efficiently는 효율적으로 부사죠. ly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D effectiveness는 유효성 이런 단어인데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단어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앞에 빈칸 앞에 비교급 more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법.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를 찍어야 되는데 more를 지우고 그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은 형용사.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면은 부사.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6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BCD를 보니까 다 명사네요. 명사 해석 문제고요. 그럼 우리 보기 정리 깔끔하게 해놓고 갈까요? 자, A, operator, 바로 명사로 사람 명사죠. 조작하는 사람. 네, 무언가를 움직이게끔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B 많이 보셨죠? 역시 명사니까 이제 명사 표시는 따로 안 할게요. 기술자죠. 그리고 C, appliance. appliance는 가전제품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D, maintenance. maintenance는 유지, 보수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칸을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주어는 고객님들이고요. 그리고 서술어 구간은 요만큼인데 요 안에 조금 잘라보면은 are advised 권고받았다. 뭐 하는 것을 연락하는 것을 권고받았다. 그래서 해석을 부드럽게 요만큼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연락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만큼이 이제 동사처럼 해석해야 되는 라인이고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연락하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 사람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람이 아닌 누구? 가전제품과 유지, 보수 요거는 바로 지워지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보기가 A랑 B죠? 뒤에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은 if 만약에 any equipment 어떠한 장비라도 이게 뒤에 문장이 주어가 되고요. malfunctions 고장이 난다면 during operation 뭐 하는 동안에?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 뒤에 operation이 보여가지고 operator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계가 망가지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기술자를 불러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 테크니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뭘 아시는 거냐면은 딱 봤을 때 contact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당연히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지워져요? C랑 D가 지워지겠죠. 그럼 이제 A랑 B인데 눈썰미가 있으면 A가 정답이 되려면은 어가 아니고 on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앞에 있는 컨택트랑은 어울리진 않지만 정답이 되려면 어가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on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어 문장은 평상시에 많이 읽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잘 느껴질 거고 입으로 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보기를 소거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혼자 토익 공부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독학도 좋지만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매달리면 결국에는 400점, 500점대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열심히는 하는데 점수가 그대로라면 지금은 강의를 더 들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제가 YBM 현장과 온라인에서 분석한 수천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맞춤형 로드맵을 그려드릴게요. 다만 제가 모든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로드맵을 드려야 돼서 정말로 점수를 올리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진단선 딱 1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투자가 여러분들의 토익 공부 방향을 통째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의 점수 반드시 바꿔드리겠습니다. 토익기초연구소 영준쌤이었습니다.